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라디오 사연방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에 올라오는 다양한 인생사와 삶의 경험들을 재미있게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사연자들에게 큰 힘이 되며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지혜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병원의 복도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이 원래 그렇긴 하겠지만 오늘따라 유독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접수한 뒤 의자에 앉아 몇 시간을 기다리며 시계를 계속 보게 되더군요. 3시간이 넘도록 제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병원이 워낙 크다니까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속은 점점 타들어갔습니다. 눈앞에서 지친 모습으로 앉아있는 아내가 걱정됐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조심스레 간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죄송한데 혹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아내가 많이 힘들어해서요. 간호사는 고개를 들어 짧게 한숨을 쉬더니 냉랭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들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더 빨리 진행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 억눌려 있던 게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밀려오는 서운함과 초조함, 그리고 불안감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특별히 빨리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언제쯤 진료받을 수 있는지는 알려주셔야 하지 않나요?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떠오르며 오랜 기다림과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뒤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중년의 의사가 서 있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신경외과 과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의 눈빛은 묘하게 안정감을 주면서도 단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온 농부입니다. 65년 동안 한결같이 고추밭을 일구며 살아왔습니다. 해남은 풍부한 햇살과 따뜻한 바람이 고추 농사에 적합한 곳입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농사일을 배우며 자란 저는 고추밭에서 흙을 만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결혼은 25살 무렵에 했습니다. 제 아내는 해남에서도 소문난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맞선 자리에서 처음 본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농사일은 고되겠지만 당신 같은 사람이랑 하면 잘 해낼 것 같아요라며 환히 웃던 그녀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결혼 후 저희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밭 한쪽과 낡은 집 한 채가 전부였죠. 하지만 아내는 불평 한마디 없이 새벽부터 일어나 밭을 갈고 고추 모종을 심으며 저와 함께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농사를 시작한 초기에는 실패가 많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바람에 고추가 쓰러지고 병충해로 한 해 농사를 통째로 날린 적도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땀 흘려 일군 밭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을 때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곁에 앉아 손을 잡아줬습니다. 여보, 올해는 안 됐지만 내년에는 더 잘 될 거야. 우린 해낼 수 있어. 아내의 그 한마디는 저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실패를 발판 삼아 조금씩 나아갔고 몇 년 후에는 더 넓은 밭을 일구게 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늘어나고 농장이 커지면서 우리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일자리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밭일을 도와주셨고 젊은 사람들은 농사 경험을 배우러 찾아왔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밭에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몇 년의 노력 끝에 농사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늘리고 밭을 확장하며 농장은 해남에서도 제법 큰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농장이 커지면서 저희는 단순히 농사만 짓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우리가 번 돈으로 마을에도 보탬이 되자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농사가 끝나면 저는 마을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꼭 해남의 자랑이 되라며 따뜻한 응원을 보낼 때면
학생들이 환하게 웃는 얼굴이 제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또한 아내와 함께 독거노인들을 찾아뵙고 쌀과 반찬을 나누며 지냈습니다. 명절이면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만든 음식을 들고 찾아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가진 걸 나누면 우리도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아내의 말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우리는 땀 흘려 번 돈으로 마을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내는 제 인생의 동반자이자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사람입니다. 그녀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고추를 팔면서도 늘 밝았습니다. 이 고추 한 알 한 알이 우리가 함께 노력한 결실이잖아요. 아내는 농사일뿐만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데에도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고 늦은 밤까지 아이들과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지금은 두 아이가 장성의 도시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도 어릴 적 부모의 삶을 보며 나눔과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가끔 전화로 아빠, 엄마 건강하시죠? 라고 묻는 그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저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몇 달 전부터 아내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아내는 점점 더 고통스러워했고 병원에서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편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당신까지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며 병원을 가지 말자고 했지만 그녀의 건강을 위해 저는 이번에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새벽 아내와 함께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아내는 제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당신을 끝까지 지킬게. 서울병원은 처음부터 낯설고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의 바쁜 걸음과 시끄러운 안내 방송,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동선은 저를 주눅들게 만들었습니다. 접수를 하고 나서 원무과와 보험 확인 창구를 찾아다니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겨우 모든 절차를 마치고 아내가 있는 대기실로 돌아갔을 때 아내는 힘겹게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픈지 자세를 자꾸 바꿔가며 앉아 있는 모습이 무척이나 안쓰러웠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 곧 이름 부를 거야. 응, 난 괜찮아. 당신이 더 힘들겠네. 아내의 말은 저를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녀의 지친 얼굴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대기실에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고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표정도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3시간이 지나도록 이름이 불리지 않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같은 상황인지 답답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아내의 건강이 더 나빠질까봐 불안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접수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저 죄송한데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있을까요? 아내가 많이 힘들어해서요. 간호사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더니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들 기다리고 계세요. 순서대로 진행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순간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저희가 시골에서 왔다고 무시하는 겁니까? 벌써 3시간이 넘게 기다렸습니다. 최소한 언제쯤 진료받을 수 있는지는 알려주셔야 하지 않나요? 간호사의 표정이 굳었고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지만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고통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차가운 대우가 더는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중년의 의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명찰에는 신경외과 과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묻는 말투에서 안정감과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차분히 상황을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아내가 허리가 아파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접수를 하고도 3시간이 넘도록 이름이 불리지 않아서요. 아내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물어봤는데 간호사님이 제대로 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의사는 저의 말을 끝까지 들은 뒤 고개를 돌려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간호사는 당황한 얼굴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접수 기록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실수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이끌고 먼 길을 와서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다니요. 분노와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한수님 맞으시죠? 갑작스러운 그의 질문에 저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김도윤입니다. 해남의 작은 학교를 다니던 때 장학금을 지원받았던 학생 중 한 명입니다. 선생님께서 저희 마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셨던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김도윤. 장학금을 주며 응원했던 학생들 중 하나였던 이름이 기억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아, 그 김도윤 학생이. 맞구나. 김 과장의 눈에는 작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도움 덕분에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고 이렇게 의사가 되어 서울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선생님을 뵙게 되다니 정말 뜻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을 겪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렇게 잘 자란 아이가 훌륭한 의사가 되어 저를 돕는 상황이 생기다니 세상이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한수님 부부를 바로 진료실로 안내하겠습니다. 김도윤 과장은 단호한 말투로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곧바로 저와 아내는 진료실로 안내받았고 아내는 검사 일정을 조율받으며 약간은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진료 과정에서의 설명 부족과 절차의 복잡함은 여전히 저희를 힘들게 했습니다. 의료진들은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지만 환자와 보호자의 감정까지 신경 쓰는 모습은 부족했습니다. 검사가 끝난 뒤 저는 다시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음 검사는 어디서 받게 되나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시스템에 따라 진행됩니다. 안내를 기다려주세요. 그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고 저와 아내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아내는 긴장한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우리 기다리자. 괜히 물어보지 마. 그 말에 저도 더는 묻지 못하고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검사가 끝난 후 다시 진료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름이 불리지 않자 다시 접수대에 확인했는데 이번에는 스케줄이 꼬여 우리가 누락되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스템 문제로 이름이 빠졌습니다. 다시 대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일이 또 있다고요?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서울까지 와서 몇 시간씩 대기하다 이런 소리를 또 들어야 합니까? 대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제 팔을 붙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나 괜찮아. 아니, 이건 괜찮은 일이 아니야. 우리가 시골에서 왔다고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나? 그때 김도윤 과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의 이야기를 차분히 듣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과장은 다시 저희를 진료실로 안내했고 모든 과정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내는 긴장된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섰고 저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과장은 검사가 끝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 과정을 제가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다짐은 저희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지만 병원에서의 긴장된 갈등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끝난 뒤 김도윤 과장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다시 대기실로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이미 3시간 넘게 대기한 데 이어 추가로 기다려야 한다는 소식은 저와 아내를 한층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허리를 주무르며 힘들어 보였고 저 역시 점점 초조함이 밀려왔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자신의 차례가 될 때마다 이름이 불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는 막막함이 마음속에서 커졌습니다. 죄송한데요. 결과는 얼마나 더 걸릴까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내의 건강 상태를 하루라도 빨리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호사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결과가 나와야 진료가 가능합니다.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간단했지만 태도는 무척 무성의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김도윤 과장이 진료실에서 나와 상황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아직 결과 확인이 안 됐나요? 제가 요청한 우선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다시 간호사를 불러 상황을 확인했고 결국 시스템 상에서 요청 사항이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간호사는 당황한 얼굴로 급히 컴퓨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접수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이번에도 또 이름이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몇 번째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말이 됩니까? 김도윤 과장은 제 손을 잡으며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이한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 병원의 실수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저를 붙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당신 화내는 모습 보니까 내가 더 미안해져. 아니야. 내가 왜 미안해야 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시골에서 왔다고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야. 아내는 작게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고통을 참아내며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지친 모습은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내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현실이 저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고 병원 시스템과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실망감이 커졌습니다. 대기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동안 아내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디 더 아픈 거야? 아니야,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지. 아내는 애써 괜찮다며 미소를 보이려 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의자에 기대어 허리를 움켜쥐는 모습을 보자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다시 간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내가 점점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증이 심해져 보이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없을까요? 간호사는 이번에도 차가운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다른 환자들도 기다리고 계세요. 순서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 순간 아내가 갑자기 몸을 움츠리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아, 여보, 허리가 너무 아파. 저는 당황해서 그녀를 부축하며 외쳤습니다. 여기요. 지금 아내가 정말 아파요. 당장 의사를 불러주세요. 간호사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곧바로 응급 상황임을 알리는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의사를 부르겠습니다. 김도윤 과장이 급히 달려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셨습니까? 아내가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무리한 것도 있고 오랜 대기 시간 때문에 상태가 나빠진 것 같아요. 김 과장은 아내를 응급진료실로 안내하며 간호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한수님 부인을 당장 진료 준비하세요. 우선 MRI와 CT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진료실로 들어가며 아내는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여보, 괜히 내가 당신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한 것 같아. 미안해. 그런 말 하지 마. 지금은 내가 건강을 되찾는 게 제일 중요해. 다른 건 다 괜찮아. 아내를 진료실로 들여보내고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진료가 진행되는 동안 김도윤 과장이 다시 제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이한수님, 이번 일은 병원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환자 상태를 빠르게 분류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환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응급 상황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면 아픈 환자가 직접 소리치고 불러야만 대응을 한다는 겁니까? 아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도 대기 시간이 길어진 탓이잖아요. 김 과장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습니다. 시스템의 미흡함을 보완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인의 상태를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저는 차마 더 화를 낼 수는 없었지만 여전히 병원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답답함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에서 나와 기다리던 중 아까 응급 호출을 한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는 응급 상황인지 바로 파악하지 못해서. 하지만 대기 순서를 지키는 것이 규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규칙이라고요? 사람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규칙이 중요합니까?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간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환자가 많아서. 의료진도 늘 최선을 다하지만 저희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간호사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내가 겪은 고통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도윤 과장이 상황을 중재하며 말했습니다. 이한수님 간호사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희 병원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시스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간호사도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는 환자 한 분 한 분의 상태를 더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제가 부족했던 점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끝난 뒤 김 과장은 결과를 들고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습니다. 통증이 갑자기 심해진 이유는 과도한 긴장과 장시간의 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허리 디스크 초기 상태가 확인되었으니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의 말에 비로소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아내도 안도의 한숨을 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야. 내가 더 잘 관리할게. 아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건강해지는 게 나한테는 가장 큰 위로야. 그날 밤 아까 대립했던 간호사가 다시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따뜻한 차를 들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정말 많이 힘드셨죠? 작은 위로라도 드리고 싶어서.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오늘의 경험을 통해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 세심히 신경 쓰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검사가 끝난 뒤 신경외과 과장인 김도윤 의사가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차트를 한참 동안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한수님, 다행히 응급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허리 디스크 초기 증상이 확인됐습니다. 지금 상태라면 수술 없이도 회복 가능하지만 꾸준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살짝 안도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농사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일을 쉬면 안 되는데. 김 과장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분간은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농사일을 줄이셔야 합니다. 특히 무거운 것을 드는 행동은 절대 삼가셔야 합니다. 치료를 미루면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일 못하면 당신 혼자 괜찮겠어? 우리 밭도 그렇고. 무슨 소리야?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치료에만 집중해.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 쉬어야 할 때야. 진료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온 뒤 김 과장은 다시 찾아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병원 시스템 문제로 많은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이한수님 부부의 사례는 저희 병원에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환자분의 상태를 더 세심히 살피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의료진들의 태도에도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내부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한동안 바쁘게 일하며 놓쳤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환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선생님을 통해 다시 배우게 됐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병원 내부의 복잡한 시스템과 바쁜 환경 속에서도 그는 더 나은 변화를 위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병실에서 회복 중인 아내를 보러 간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전과는 달리 한결 부드러운 표정과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한수님, 며칠 동안 불편하셨죠? 제가 처음에 많이 부족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담당 간호사로 직접 돌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는 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녀는 아내의 상태를 세심히 살피며 치료 일정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아내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사실 처음엔 좀 서운했지만 지금은 마음이 풀렸어요. 앞으로 다른 환자들에게도 이렇게 잘 대해주면 좋겠네요. 간호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경험을 절대 잊지 않고 더 나은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아내는 병원 치료를 받으며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여보, 이제 허리 괜찮아질 거야. 내가 건강만 하면 나머지는 다 잘 될 거야. 여보, 나 이제 정말 치료 열심히 받을게. 당신한테 더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아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희망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퇴원을 앞둔 날, 김 과장이 저희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로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과 아내분 덕분에 저희 병원에서도 많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환자 상태를 세심히 살피는 프로세스를 새로 도입하고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님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갈 거라고 약속하더군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도윤아, 내가 이런 의사가 되어 있어 참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환자들 마음까지 보살피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줘.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앞으로는 내가 조금 더 신경 쓰며 살게. 허리도 잘 관리하고 우리 밭일도 욕심내지 말자. 그래, 천천히 가자. 건강이 최고야. 아내와 함께 병원을 나서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결국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다시 배웠습니다. 우리가 뿌린 선한 씨앗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이제 다시 해남의 고추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번 병원 경험은 저희 삶에 새로운 희망과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퇴원 후 아내와 함께 해남으로 돌아왔습니다. 해남역에 내리자마자 코끝에 느껴지는 익숙한 흙냄새와 따뜻한 바람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서울 병원에서 느꼈던 낯선 긴장감과 차가운 공기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들판을 지나며 고추밭을 바라보던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곳에 돌아오니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 하지만 내가 당분간 밭일을 도울 수 없어서 미안해.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건강을 되찾는 게 나한텐 가장 중요해. 밭일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날 밤 아내는 이불 속에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일로 참 많은 걸 배운 것 같아. 내가 건강해야 우리 밭도 가족도 지킬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 앞으로는 당신 말처럼 천천히 가볼게. 그래. 천천히 하자.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고향으로 돌아온 뒤 저희는 그동안 멈췄던 일들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특히 농장에서 함께 일하던 이웃들이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형님, 허리가 안 좋으셨다면서요? 밭일은 걱정 말고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 건강부터 챙기세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저는 깊이 감사했습니다. 다시 농장에서 일하면서도 아내의 건강을 위해 밭일을 무리하지 않고 분담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마을 어르신들과 젊은 농부들에게 조금씩 일자리를 늘리며 농업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저희 농장은 지역 학생들에게도 여전히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한 해가 끝날 때마다 농장에서 번 수익 일부를 장학금으로 마련해 마을 고등학생들에게 전달하곤 했습니다. 그 해에도 변함없이 장학금을 전달하며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이한수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언젠가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이 일 갚을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김도윤 과장이 떠오르며 제가 전했던 작은 씨앗이 그의 삶에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서울병원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김도윤 과장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한수님, 병원을 다녀가신 후 저희 병원은 많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환자 상태를 세심히 살피고 응급 상황을 빠르게 대처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간호사와 의료진 모두가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두 이한수님과 부인의 이야기에서 시작된 변화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내와 저는 그 편지를 함께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서울에서 고생한 게 헛되지 않았나 봐. 그 병원이 더 나은 곳으로 변했다니 참 다행이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나은 환경으로 바뀐다면 그걸로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어. 편지 말미에는 간호사의 이야기도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담당 간호사였던 분도 이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병원 내에서도 환자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의료진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간호사님이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도 적어보냅니다. 이한수님 부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신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뚝뚝했던 그녀가 이제는 따뜻한 간호사로 성장했다니 그 변화가 참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건강을 회복하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병원에서 배운 재활 운동을 꾸준히 하며 허리를 관리했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밭을 둘러보며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여보, 내가 허리가 좋아지면 그 병원으로 고추를 좀 보내고 싶어. 도윤 과장이랑 간호사님께 우리 고추 맛도 보여주자. 좋지. 우리가 농사로 번 돈으로 고맙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게 우리 삶 아니겠어. 그 말은 제가 농사를 지으며 늘 마음속에 새기던 철학과 같았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것은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농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추밭에서 흙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땀 흘린 뒤 마시는 물 한 모금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번 서울병원에서의 경험은 제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뿌린 선한 씨앗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이 믿음은 앞으로도 저와 아내, 그리고 우리 가족의 삶을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그 안에서 희망과 배움의 기회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영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